2020년도 수능 기출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번부터 보면 8번에는 용수철에 이제 자석 A가 매달려 있고, 그리고 이 나에서는 용수철 아래에 자석을 놨다. 그래서 끌어들여서 이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용수철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가에서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 자, 작용 반작용은 앞선 6월, 9월에서 계속 말했지만 주어와 또 목적어가 바뀌면 돼요. 근데 얘는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얘네 관계는 힘의 평형 관계다 라고 판단합니다. 니은에서 나는 A에 작용하는 알점은 0이다. A에 작용하는 알점이 0이다 라는 것은 정지에 있다. 자, 알짜인 이 0이다 라는 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나. 근데 여기서는 정지해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알짜임의 크기는 0이게 되겠죠. 디귿 A가 용수철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자, 가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당기는 거랑 얘가 당기는 거랑 지금 늘어난 게 얘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나에서가 더 크니까 맞는 보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0kg인 학생이 질량이 각각 10kg, 20kg인 물체 A와 B를 함께 2m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에서 가 학생이 A, B를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0.5초 동안 밀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운동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밀었더니 학생은 정지했고 A, B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운동량 크기는 B가 A의 8배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8P가 되면 얘가 P다. 그렇다는 것은 20 곱하기 VB가 10 곱하기 VA의 곱하기 8과 같다. 즉 VB는 4VA다. 그러면 보면 얘가 만약에 V면 얘는 4V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운동량을 생각해보면 40kg, 10kg, 20kg짜리 물체를 2m/s로 움직이고 있다가 얘는 정지했고 4V에 20 마이너스 V에 10. 그래서 얘네는 50에 60에 120은 140이죠. 140은 70V이기 때문에 V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2, 이쪽으로 8, 얘는 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를 찾고 싶어요. 평균 힘의 크기 B로부터 파는 평균 힘의 크기. 그러면 B에서 변화한 운동량의 크기를 따져봐야 돼요. B의 초기 속력은 2 곱하기 20이었죠. 그랬는데 8 곱하기 20으로 늘어났죠. 그럼 총 변화한 양이 얼마? 120이죠, 120. 120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했냐? 이제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 근데 충돌 시간은 몇 초? 0.5초. 따라서 F 곱하기 0.5는 120이 되기 때문에 F 값은 24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3번 그림 칸은 마찰형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A,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거리가 여기서 0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3초에 12m 왔으니까 얘의 속력은 4m/s. 근데 A는 2m/s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B는 2m/s로 다가오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량 보존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A는 충돌 후가 1m/s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력이기 때문에 둘 사이가 멀어진다. 즉 A는 갔다가 이렇게 간다. B도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근데 둘 사이가 4초에 12, 즉 3m/s만큼 멀어진다. 그러면 1이니까 얘가 2만큼으로 밀려나겠죠.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EMA 마이너스 EMB는 마이너스 MA 플러스 EMB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MA는 4MB이기 때문에 MA 대 MB는 4 대 3.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그림은 물체 A부터 B, C를 실 P, Q로 연결할 C를 손으로 잡아 전개시켰대요. 자, 이쪽으로 얘는 얼마? 3mg로 당기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얼마 당기지 모르고 이쪽으로 얼마 당기지 모르지만 정지에 있대요. 근데 C를 놓으면 가속도 A의 크기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이후 P를 끊어버리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얘가 이렇게 당기는 힘의 크기는 P를 끊기 전이 P를 끄는 후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Q가 당기는 힘은 단순히 이 EM, 이 C로 당기는 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 상태에서 봤을 때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를 끊기 전이 더 클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T가 있고 T가 있어요.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이 빗변 아래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용하는 게 F1,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중력이 빗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쪽으로 F2 해봅시다. 그럼 P를 끊기 전에는 운동방식을 써보면 3mg 플러스 F1, 그러니까 이제 Q가 C를 당기는 거, 즉 아까 여기서 썼던 T1이라고 해주면, 왜냐면 여기서 이제 T2를 또 쓸 거기 때문에 T1-F2가 EMA가 되는 거고, P를 끊는 후, 그러니까 P 끊기 전, P 끄는 후는 F2-T2.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끄는 후에 당기는 힘을 T2라고 했을 때 이게 EMA다. 그러면 T1-T2는 4MA가 되고, 이 T1과 T2는 각각 B를 당기는 힘과 똑같으니까 T1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아 끊기 전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A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P를 끊기 전과 후의 가속도의 크기는 동일하죠. 크기는 동일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값은 3mg 플러스 F1-F2를 전체 6m으로 나눈 값이나 F2-F1을 BC, 즉 3m으로 나눈 값이나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 결과가 F2-F1은 mg가 되고, 따라서 A에 대한 값은 3분의 1 g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F2-F1은 이렇게 될 거고, 왜냐면 이 값은 그냥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디귿 P를 끊기 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보가 크다. 자,
요거 감소량. 자, 피를 끊기 전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뭐랑 같냐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C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 왜냐면 피를 끊기 전에는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둘 다 증가. 얘는 운동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따라서 감소한 양이 여기는 감소한 게 증가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즉 요식은 결국에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즉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요값 A의 델타 EP는 C의 델타 EP 마이너스 B의 델타 EP 플러스 2의 저 빨강색 거, 그러니까 B의 델타 EK 플러스 C의 델타 EK,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P를 끄는 후, 이건 P를 끊기 전이고, P를 끄는 후, 자꾸 꺼지네요. 끄는 후에는 B의 운동량이 바뀌죠. 심지어 C의 운동량은 바뀌어요. 그러면 C의 델타 EP, 그러니까 증가량에서 B의 델타 EP 감소량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양값. 그리고 따라서 P를 끊기 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얘는 얘 합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면 일단 얘가 2배 이상이니까, 얘 2배 이상이고 여기에 심지어 플러스까지 됐으니까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P에 정지했던 자동차 B가 출발한다. B는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Q에서 R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고 R에서 S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조건이 많죠? P에서 Q까지, 여기는 등가속도, 여기는 등속도, 다시 등가속도. A와 B는 R을 동시에 지나고 S를 동시에 지난다. AP 이동거리는 Q 사이, QR 사이, R과 L 사이를 S 사이가 모두 L로 같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래프로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자, 우선 그래프 그려보면, 자, P에 정지있던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A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도예요. V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V로 가는 거예요. A는. 근데 B는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특정 위치까지 갔다가 어느 지점에서 일정해지고 다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때 길기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VB라고 둘 거고. 자, A가 Q를 지나는 순간이에요. 여기를 지난다. 여기를 지나면 V분의 L만큼 이동하겠죠? 자, 그리고 가속도는 지금 여기에 동시에 도착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Q에서 R까지의 속력을 VB라고 지금 조건을 줬고, 그러니까 조건을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고, 그리고 B는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 2분의 VB만큼의 속력을 L만큼 운동하고, 이 속도로 B 위치에서 로 L만큼 이동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Q에서 R까지 VB로, 얘는 이제 P에서 Q에서 R까지는 VB로 L만큼 이동. 그래서 P에서 R까지는 결국에는 2L VB 플러스 VB분의 L, 즉 VB분의 3L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VB분의 3L이다. 근데 A도 똑같은 시간만큼 움직여야 되잖아요. 즉 V분의 2L, 이 값이 V분의 2L이 되는 거죠. 따라서 VB의 값은 2분의 3V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3V다. VB에 대한 값은. 그럼 여기가 V분의 여기는 이제 V분의 2L, 여기가 V분의 3L, 여기는 얼마인지 모를 거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Q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죠. 즉 절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4분의 3V가 되었을 때, 요거의 딱 절반이 되었을 때 4분의 3V, 요 넓이랑 당연히 A가 더 많이 갔겠죠. 그래서 보면 A가 Q를 지나는 순간은 B의 속력이, 자, V분의 L이라고 했죠. 아까 시간이. 그러면 L은 가속도의 크기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구해보면 가속도는 2L분의 VB제곱 은 얼마? 8L분의 9V제곱. 근데 이거는 V분의 L초 동안 8분의 9V 간 거잖아요. 그럼 V분의 L초 후에 B의 속력은 8분의 9V가 돼 있다. 즉 어느 위치냐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B의 위치는 여기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요 위치가 이제 V분의 L인 거죠. 그럼 넓이를 비교해보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어떤 게 크겠어요? 당연히 A가 더 크게, A가 당연히 더 넓이, 이동 거리는 둘이 똑같아야 돼요. 이동 거리 자체는 달라 되겠네요. 달라 되겠네요. 어쨌든 A가 Q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B가 8분의 9V일 때예요. 그래서 A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자, 얘는 0에서 2분의 3V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걸렸겠어요? 2분의 3 이기 때문에 2분의 VB는 4분의 3V죠. 왜냐면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4분의 3V로 L만큼을
이동해야 돼요. 따라서 걸린 시간은 3V분의 4L 이 맞을 거고.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Q 사이에서 RS보다 작다. 자, 여기랑 여기의 가속도 차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PQ 사이의 가속도는 구했죠? 8L분의 9V제곱. 그럼 RS에서 구합시다. RS는 자, R에서 S까지 배의 평균 속도 얼마? 둘이 동시에 가야 되니까, 둘이 동시에 이렇게 도착해야 되니까 V. 근데 여기서가 2분의 3V.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서는 2분의 V. 그럼 V만큼이 변했을 거고, 그러면 속력이 여기랑 2분의 3V.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3V 늘어난 거랑 2분의 3V에서 2분의 V로 줄어든 거랑 가속도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따라서 틀린 보기. 정답은 3번. 다음 20번. 자, 그림 가와 같이 높이 HA인 평면에서 물체 A로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을 시킨 후 가만히 놨대요. 그리고 물체 B를 높이 9h인 지점에서 가만히 넣으면 A와 B는 수평에 서로 같은 속력으로 충돌하고, 충돌 후 그림 나와 같이 A는 용수철 원래 길이에서 ED만큼 압축을 시키고 B는 높이 h인 지점의 속력이 0이 된다. A, B는 질량이 각각 m, 2m이고 면을 따라 운동을 하면서 A는 빗면을 내려갈 때 높이차가 2h 마찰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마찰구간 올라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내려갈 때와 같다. 자, 먼저 가와 나에서 B가 수평면에서 A와 충돌하기 전까지의 속력을 3V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 속력 3V. 근데 둘이 같은 속력을 해야 되니까 A도 3V. 그랬을 때 3V는 루트 2G의 9H죠. 9H죠. 그리고 충돌 후에 높이를 H밖에 못 올라갔어요. 루트 2G H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니까 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 B의 속력이 V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 변화량을 확인해보면 아까 B는 질량이 2m이라고 그랬으니까 6mV에서 마이너스 2mV 이렇게 되기 때문에 8mV만큼의 운동량 변화량이 생겼어요. 그러면 A도 마찬가지로 운동량 변화량이 8mV여야 하겠죠. 그래서 충돌 전 3V라고 그랬으니까 충돌 후에는 5V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에 대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용수철 D만큼 압축을 시켰을 때 여기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를 E라고 해봅시다. 왜냐면 용수철 상수를 안 줬기 때문에 이제 E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ED만큼 압축했을 때는 얼마일까요? 4E겠죠. 왜냐면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제곱이 돼서 얘가 정확히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구간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마찰 구간에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뭐라고 할 거냐? E'이라 해볼게요. 손실 에너지를.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손실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E'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기 때문에 요만큼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2분 이제 mg EH만큼이 E'에서 감소되었다. 그래서 내려갈 때를 확인해 봅시다. 내려올 때는 E 플러스 mg H니까 요거에 요 높이 위치 에너지 한 거에서 E'을 빼주면 E 플러스 mgha 마이너스 EH 요 식이 될 거고, 요 값은 결국에는 여기서의 3V 2분의 1의 m 곱하기
3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의 m의 5V 제곱 마이너스 2 프라임. 왜냐면 올라갈 때도 여기를 통과하니까. 한 거가 결국에는 m의 5V 제곱 마이너스 mg eh가 4e 플러스 mg he가 되겠죠. 그럼 요 두 식을 이제 v는 2gh다 라는 것을 각각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 하나는 2 플러스 mg h-eh ha-eh가 9mgh가 되고 하나는 4e 플러스 mg의 ha- 플러스 eh가 25mgh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h에 대한 값은 7h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